여러분, 혹시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일본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바로 그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다는 정말 엄청난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딱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2월 8일. 전 세계 모든 눈이 이날을 향하고 있는데요. 왜냐? 이날 일본에서 내리는 딱 하나의 결정이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의 스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일본의 결정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흔든다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아주 독특한 경제 실험에 대해 알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실험이 드디어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본 경제의 핵심적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은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져 있었어요. 뭐래도 물가가 안 올랐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진짜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젠 반대로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하는 완전 다른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을 이기려고 일본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말 그대로 공짜 돈을 뿌려서라도 제발 돈 좀 쓰라고 경기를 살려보려고 했던 극약 처방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들이닥치면서 이 공짜 돈 파티 더는 못하게 된 겁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이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가 드디어 끝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 좀 올리는 게 뭐 그리 대수냐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 결정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그 세 가지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강력한 충격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붕괴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가장 큰 공짜 돈 투자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식 자체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원래는 진짜 간단해요. 보세요. 이자가 거의 0%인 일본 엔화를 왕창 빌려요. 이걸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수익률 높은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 부동산 같은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였어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일본에서 빠져나와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충격파로 가볼까요? 이건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79%.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일본 내부에 숨겨진 정말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집 가진 사람들, 주택담보대출의 79%가 변동금리라는 뜻이에요.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가정의 대출이자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럼 이자 부담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고 이게 바로 대규모 채무불이행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미국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이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10%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고정금리죠. 그러니까 일본의 주택시장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이 비교 하나로 그냥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충격입니다. 이건 이 금액을 한번 보세요.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뭐냐? 바로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즉 미국 빚문서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전 세계에서 미국 빚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 일본 금리가 올라서 일본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투자자들이 이젠 미국 국채 팔고 일본 국채 사야겠다 하겠죠? 그렇게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미국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이건 사실상 미국 시장 금리가 치솟는 효과를 만듭니다. 당연히 미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고 심지어 달러 가치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인 IMF가 직접 경고했어요. 일본이 금리를 딱 1%만 올려도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가 넘는 돈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좀 무서운 얘기만 했나요? 근데 여러분, 모든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의외의 기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세 가지 무시무시한 글로벌 리스크가 있죠. 엔캐리 청산, 일본 국내 부채, 미국 국채 매도.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일본 내부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일본 기업들의 체질 개선입니다. 엄청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 일본 기업들은 뭐랄까 우리 회사 식구들, 협력업체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다. 주주가 왕이다 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딱 미국식 경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투자자들한테 뭐가 좋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기업들이 주주를 챙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배당금도 더 많이 주려고 할 거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열심히 하겠죠. 이게 바로 일본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일본 관련 ETF 같은 곳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제 2월 8일 일본의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좀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그날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금리를 올리자니 나라 안팎으로 터질 게 너무 많고,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을 못 잡겠고. 그 이유가 바로 이 240%라는 숫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에요. 번 돈보다 빚이 2.4배나 많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간 그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해서 나라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명확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일본의 이 작은 결정 하나가 거대한 태평을 몰고 올 수도 있다면 과연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그 정답을 우리는 어쩌면 2월 8일 이후에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